건물주에게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분명히 임대차 계약은 끝났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는 바로 그때입니다. 세를 돌려받겠다고 마음먹고 소장을 넣었더니 임차인이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내고 본격적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이때 건물주는 생각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왜 안 나가는 거지?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건물인도 소송에서 버티는 일은 시간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어떤 논리로 버티는지를 건물주가 미리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건물을 되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달씩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건물인도 소송에서 꺼내는 대표적인 방어 3가지와 건물주가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답변서 안에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왜 자신이 아직 나가지 않아도 되는지를 설명하는 법률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차인의 방어입니다. 건물주가 이 논리를 모르고 소송에 들어가면 재판부가 임차인의 주장을 살펴보는 동안 인도 시점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임차인이 가장 많이 꺼내는 첫 번째 카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줄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먼저 돌려달라고 버틸 수 있고 법원도 이 2가지를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로 봅니다. 이 방어를 넘어서는 방법은 보증금 정산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쓴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을 보증금에서 모두 빼고 남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보증금이 이미 밀린 월세로 전부 사라졌다는 사실을 숫자로 보여주면 됩니다. 보증금이 한 푼도 남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이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거나 임대인이 제때 거절을 알리지 않아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상가는 일정 기간 동안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언제 거절을 통지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건물주가 이 방어를 무너뜨리려면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는 사실을 시점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월세가 3번 이상 밀려서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생겼다면 그 내역을 기간이 끝난 경우라면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제대로 도달했다는 근거를 갖추면 됩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점이 분명해지는 순간 임차인의 주장은 무너집니다. 세 번째 카드는 돈을 건 방어입니다. 임차인이 가게를 꾸미면서 들인 시설비나 건물을 고치는 데 쓴 수리비를 돌려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며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얼핏 강해 보이지만 실제 결과는 계약서 한 줄에서 갈립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건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들인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약정이 살아있으면 임차인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는 처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의 문구가 몇 년 뒤 임차인의 방어를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가지 카드를 알았다면 이제 절차에서도 임차인이 시간을 끌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소장은 건물이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법원에 냅니다. 청구하는 내용에는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와 함께 밀린 월세나 부당이득을 같이 묶어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금액은 보통 건물 가치의 절반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비용이 결정됩니다. 이 금액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해 두지 않으면 다시 고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두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소송 도중에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어렵게 받은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처분은 점유하는 사람을 미리 묶어두는 안전장치이고 전자소송 기준으로 인지되는 약 9,000원 정도라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이긴 뒤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강제 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강제 집행은 신청한 때부터 실제 집행까지 약 3달 정도가 걸리고 법원 소속 집행관이 건물 안의 짐을 강제로 꺼내는 방식으로 점유를 정리합니다. 결국 임차인의 방어는 시간을 버는 기술이고 그 시간을 줄이는 일은 건물주가 임차인의 카드를 얼마나 먼저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정산으로, 계약이 안 끝났다는 주장은 종료 시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비용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계약서 문구로 무너집니다. 이 흐름을 소장 단계부터 설계해두면 임차인의 답변서는 빈 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누가 하느냐가 기간을 결정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만 7,000건 넘게, 그 중에서 명도 소송을 800건 이상, 점유이전 음지 가처분을 600건 이상, 강제 집행을 200건 이상 직접 다뤄온 경험은 임차인이 어떤 방어를 들고 나올지 미리 그려낼 수 있게 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이라는 책을 쓴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하고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하면 될까요?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차인의 방어에 막혀 시간을 흘려보내기 전에 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무료 명도소송 승소 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방어가 어떻게 깨졌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잡힙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건물은 비워두는 하루하루가 그대로 손해입니다. 임차인의 방어를 먼저 읽고 점유를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을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